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요. 중국어의 음모에 대해서 배우고, 음모에는 아, 오어, 으어, 이, 우, 으 발음이 있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맞나요? 자, 오늘은 이 음모, 중국어의 모음에 해당되는 거 말고 중국어의 자음에 해당되는 거, 음절의 첫 소리에 해당되는 자음이라는 성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페이지입니다. 자, 성모는요, 성무라고 발음을 하고요. 음절의 첫 소리에 해당되는 자음입니다. 중국어의 성모는 모두 21개가 있는데 이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국어에는요, 이런 성모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연보라색, 그 다음에 밑에 또 다른 색깔로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성모가 발음되는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처음에 나와 있는 B, P, M, F 같은 경우에는요. 다들 입술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군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나와 있는 B, P, M 같은 경우에는 쌍순음이라고 해서 쌍순음. 여기서 쌍은 한 쌍, 두 쌍, 세 쌍, 두 개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순은 입술을 뜻합니다. 음은 소리 음자예요. 그래서 두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를 쌍순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두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내는 입술 소리이기 때문에 각국의 언어에서 엄마랑 아빠를 아기들이 먼저 배우기 때문에 다들 입술 소리를 사용해가지고 엄마랑 아빠 발음을 표현한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자, 이 쌍순음이 입술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쌍순음을 발음을 할 때 쌍순음이에요 라고 말하고 거기는 B, P, M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얘는 뒤에 오라는 음모를 갖고 와서 발음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말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를 발음할 때 기역, 니은, 디귿은 이 아이들의 이름이고 얘네 발음은 가나다라 해서 뒤에다가 임의적으로 R을 붙이는 거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B, P, M을 우리나라의 발음으로 간단하게 한글로 표시를 해보자면 B는 비읍, P는 피읍, M은 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B, P, M 뒤에다가 얘를 붙이는데 오는 오에서 시작해서 어로 끝나는 발음이기 때문에 오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발음을 하게 되면은 뽀어, 포어, 모어 이렇게 발음을 하시고 얘는 쌍순음 3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얘도 입술 소리고 얘도 입술 소리인데 두 개를 왜 분류를 해놨을까요? 우리 영어에서도 P랑 F랑 발음하는 방법이 다르죠. 자, F 발음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윗니를 아랫입술에다가 살짝 대었다 떼면서 발음을 내보내는 거예요. F. 거기다가 오어 붙여서 발음을 하게 되면은 for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for.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알겠나요? 자, 얘는 순치음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 쌍순음, 순치음 이런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중국어에는 이런 어법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순음, 순치음이라고 했는데 순치음에서 순은 아까 말을 했어요. 입술이에요. 자, 치는 뭘까요? 네, 이를 말을 합니다. 입술과 이가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그것을 순치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뽀, 포, 모, 포까지 발음을 했고요. 두 번째 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성모 중에서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 아이들은요, 혀가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소리예요. 근데 대부분의 입천장 중에서 어디냐면요, 우리가 입천장을 보시게 되면은 경구개음과 연구개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잇몸이고 이가 있어요. 이가 있어요. 이가 너무 뾰족한가요? 자, 여기 되어 있는데 혀가 여기 앞부분은 입천장을 자기가 이렇게 혀로 이렇게 만져보면 알겠지만 딱딱하고요. 이쪽 뼈 있는 목구멍 안쪽 바로 앞쪽에 있는 애는 좀 연하거든요. 얘를 연구개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혀가 여기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음들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D, T, N, L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설, 첨, 중, 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첨은요, 끝을 말을 하는 거고요. 설은 혀예요. 혀의 끝이 중간 부분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거. 이것을 설첨 중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D는 우리나라의 디귿, T는 티읕, N은 니은, L은 리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까 B, P, M, F 이런 아이들, 입술 소리 아이들은 뒤에다가 O를 붙여서 발음을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설첨 중음이라든지 이 뒤 밑에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E를 붙여서 발음을 합니다. 자, 우리 운모 E는 어떻게 발음을 했었죠? 네, 의에서 시작해서 어로 끝났습니다. 라고 발음을 하죠. 그러면 얘를 발음을 하게 되면은요, D지만 드어가 아니고요. 뜨어, 트어, 느어, 르어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아이를 보겠습니다. 얘네는요, 설, 근, 이라고 해서 혀뿌리를 입천장 가까이에 대고 여린 쪽, 제가 아까 말했던 이쪽 여린 쪽에 가까이 대고 혀의 뿌리 쪽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설근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역, 키역, 히읗 발음을 하게 되면은 끄어, 크어, 흐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H는 약간 뭔가 가래 끓는 소리가 나듯이 목구멍과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나도록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뜨어, 트어, 느어, 르어, 끄어, 크어, 흐어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은 노란색 부분을 발음을 했습니다. 설첨 중음과 설근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류군으로 가서 J, Q, 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요, 설면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네, 설면음. 자, 설면음은요, 우리말의 지읒, Q지만 키역이 아니에요. 키역은 아까 있었어요. 뭐가 키역이었죠? K가 키역이었죠? 얘는 치읒, 얘는 시옷. 근데 이 시옷을 말을 할 때 쌍시옷이 아니고 시옷으로 발음하는 거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면음은요,
말 그대로 이 혀의 면이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요, 뒤에 I를 갖고 와요. 우리 음모 중에서 I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대로 소리 나면 되니까 얘는 이 발음으로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붙여서 발음을 하게 되면은 찌, 치, 시 라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BPM, F, DT, NL, G, K, H, J, Q, X를 발음하면서 뭔가 하나 느끼셨을 거예요. 뭘 느끼셨을까요? 발음을 할 때 제가 다 제 일성으로 발음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평평하고 길게 지속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을 연습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라고 길게 발음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얘들아 이거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하고 한어 병음만 딱 줬어요. 성조 없이. 이럴 경우에 얘를 경성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발음 연습은 일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찌, 치, 시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발음군에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볼 건데 처음에 나와 있는 Z, H, CH, SH, R 여기 보면은 자음이 두 개 붙어 있지만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한 가지 발음으로 발음을 하시면 돼요. 굳이 우리말에는 없는 발음이지만 발음을 쥐어짜서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얘는 뭐 쌍지읒과 지읒의 중간 발음 얘는 치읒의 중간 발음인데 쌍치읒은 없죠. 자, 얘는 SH 발음과 쉬 발음에 시옷이랑 비슷한데 그것보다 좀 더 혀를 굴려주는. 자, R은요, 우리 리을 발음이긴 한데 리을 발음과 달라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L은 천장에 혀가 닿았다 떨어지는 거, R은 R이라고 혀를 말아가지고 소리 내기 때문에 이 천장에 혀를 안 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ZH, CH, SH, R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이름으로 권설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권은요, 말 권자예요. 혀를 말아서 소리를 내는데 혀 끝을 올려서 입천장 중간쯤에 붙였다 떼거나 근데 붙였다 뗄 때 잠깐 붙였다 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대고 내는 소리인데 우리말에는 없는 발음으로 혀 끝을 말아 올려 발음하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요. 아까는 여기 나와 있는 I가 이 발음이 났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ZH, CH, SHR, ZCS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붙는 요 I의 발음이 이 발음이 아니고 으 발음이 납니다. 자,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쯔, 츠, 시, 르 됐을까요? 다시요. 쯔, 츠, 시, 르 제가 연습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ZH랑 CH는 살짝 혀끝이 닿았다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SH랑 R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혀가 입천장이 닿지 않고 가까이에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보도록 할게요. 얘는 설, 천, 전, 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설천은 뭐였죠? 혀 끝이요. 혀 끝이 우리 이게 잇몸이고 이빨이 이렇게 있고 아래에 있는 잇몸이 있고 혀가 여기 안에 있겠죠. 자, 이게 입모양이라면 이 혀가 여기 앞쪽에 살짝 닿았다. 윗니 뒤쪽에 이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잇몸과 이가 연결되는 부분. 여기 끝에 붙였다 떼거나 가까이 대고서는 내는 소리를 우리가 설천점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 발음이 아니고 으 발음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쌍지읒 발음이랑 비슷하게
얘는 치읓 발음이 비슷하게 얘는 시옷인데 시옷이 아까의 그 X 시옷이 아니고요. 쌍시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쯔, 츠, 스 해서 스 같은 경우에는 SH랑 마찬가지로 닿지는 않고 가까이서 세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Z랑 C 같은 경우에는 그 윗니랑 잇몸이랑 연결되는 앞쪽에 잠깐 붙였다 떼면서 세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개의 성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빠르게 설명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음모랑 결합했을 때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뒤에 어떤 소리를 붙여가지고 어떤 음모를 붙여가지고 기본적으로 발음을 하는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갖고서는 잠깐 퀴즈를 풀어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잘 듣고 해당하는 성모에 체크 표시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발음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坡 坡 포 왼쪽 오른쪽 포 네, 왼쪽 거 고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들어보세요. 鸡 鸡 찌. 자, 찌라고 말을 한 거 보니까 뒤에다가 아이를 붙여서 말을 할 것 같아요. 자, 아이를 둘 다 붙여볼게요. 얘도 지읒 발음, 얘도 지읒 발음 혹은 쌍지읒 발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J 다음에 I는 E 발음이 나고요. Z, C, S 뒤에 오는 I는 으 발음이 난다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소리에서 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어느 쪽 거 고르면 될까요? 네, 왼쪽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국어에서 어법을 배우든 간에 중국어에서 문법을 배우든 간에 뭔가 나올 때 이런 음이 나와요. 유기음이라든지 무기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혹은 유성음, 무성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유성음과 무성음, 유기음과 무기음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입이나 손바닥, 입 앞에 손바닥이나 종이 같은 걸 대놓고서는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람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읍이랑 피읍 소리가 나는 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 앞에다가 손바닥을 대고서는 발음을 해보시면요. 뽀라고 말을 할 때는 바람이 그렇게 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오는 포라고 발음을 하게 되면은 손바닥에 바람이 확 느껴지실 거예요. 이것이 유기음입니다. 그래서 뽀어는 무기음, 포어는 유기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D랑 T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뒤에다가 E를 붙여서 발음을 하는데 E가 으에서 시작해서 어로 끝나기 때문에 뜨어, 트어 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바람이 느껴지시나요? T가 더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유기음과 무기음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조 21개를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모가 하나가 아니고요.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2개씩 쓰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연습을 한번 하고 그 앞에다 성모가 붙었을 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